안녕하세요. 똑똑한 투자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여러분, ETFN 투자 클래스 번외편 장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ETP 트레이딩 팀의 조민함입니다. 드디어 ETFN 투자 클래스 실전편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늘은 번외편이란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채권형 ETN에 대해서 쭉 다뤄왔는데 번외편이라면 오늘은 채권형 ETN이 아닌 다른 상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채권형 ETN은 초급편에서 고급편까지 다뤘고요. 오늘은 더 다양한 채권 투자를 위한 크레딧 채권형 ETF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레딧 채권형 ETF. 제가 뭔진 잘 모르지만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어떤 기사를 보셨죠? 크레딧 채권의 기관이 아닌 개인 고객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크레딧 채권이라는 게 정부가 아닌 개별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거든요. 요즘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 면에서 매력을 잃은 개인 고객들이 크레딧 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산다라는 정도로만 이해가 되는데 이 크레딧 채권 ETF 투자의 메리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크레딧 채권 ETF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ETF를 활용한 채권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분산 투자 때문이죠. ETF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면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리스크도 적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크레딧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요. 국채와 크레딧 채권 모두에 투자하는 종합채권 ETF와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ETF는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유 현황인 PDF가 중요한데 운용사는 홈페이지에 채권형 ETF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4월 11일자 A회사의 ETF 보유 종목 현황인데요. 컬러로 표시된 부분은 각 종목들의 세부 정보를 추가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크레딧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개별 신용을 가진 기업체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기업의 신용도 아닐까요? 네, 그렇죠. 특히 ETF는 분산 투자의 장점이 있어서 개별 위험에 대한 노출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자체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표를 자세히 보시면 섹터와 만기, 그리고 신용 등급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요인들이 크레딧 채권 ETF 포트폴리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섹터를 자세하게 보니까 공사, 공단체, 금융체, 회사체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 공사, 공단체는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아무래도 다른 채권보다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네. 그보다는 카드와 회사채는 비교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고 이들의 채권 금리는 공사공단체 등과 비교할 때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비슷한 관점에서 크레딧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긴 경우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0%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인 신용경색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만기가 짧은 크레딧 채권의 금리가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이건 두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한 내용이네요. 일전에 스프레드 보는 법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요. 크레딧 채권의 금리는 이론적으로 무위험 금리 더하기 신용위험 등에 따른 가상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위험 금리는 국채금리, 그리고 신용위험 등에 따른 가상금리는 통상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크레딧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에 비해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소위 유동성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은행채와 카드채의 국고채 스프레드를 나타낸 거죠? 네, 이 둘의 차이는 3년 만기 AAA 등급 은행채의 크레딧 스프레드와 AA 등급 카드채의 스프레드라는 점인데요. 신용 등급이 더 낮은 크레딧 채권의 스프레드가 통상 더 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AA 등급 카드채 스프레드를 1년 만기와 3년 만기로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만기가 더 짧은 1년 만기 스프레드가 3년에 비해서 더 컸던 시기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간을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1년 만기 스프레드가 더 크게 확대가 됐어요. 이건 자금 경색과 관련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돈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면 장기 투자금보다는 단기 자금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단기 채권에서 더 크게 발생하면서 스프레드가 더 크게 확대가 되는 거죠. 다만 이 그래프상에서는 자금 경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기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 확대된 상태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레딧 채권 ETF에 관심이 막 생기신 분들이 계실 텐데 팀장님,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레딧 채권 ETF에 투자한다는 건 크레딧 채권으로 인한 이자 수익, 그리고 자본 수익을 기대하시거나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용이 좋아지거나 유동성 여건이 좋아지면서 크레딧 채권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를 결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신용위험 등에 따른 가상금리는 줄어들어서 자본 수익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위험 금리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라면 기대하셨던 것보다 자본 수익이 적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 중반에서 2021년 후반 시기에 국고채 3년 금리와 은행채 3년 만기 스프레드를 비교한 건데요. 이 당시에 국고채 금리 대비 은행채 스프레드는 하향 안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만 아니었다면 이자 수익의 자본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 3년 만기 은행채를 ETF로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자본 손실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중급편에서 공부했던 상대가치 투자인데요. 네. 여기서는 크레딧 채권 ETF를 매수하고 국채에는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매도 포지션은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인버스형 국채 ETN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팀장님,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각 국채 만기별로 3배의 인버스 종목까지 있기 때문에 현금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도 국채금리 상승에 보다 쉽게 대비할 수가 있어서 크레딧 채권 ETF를 활용한 상대가치 투자에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4화에 걸친 실전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팀장님, 채권형 ETN과 크레딧 채권 ETF에 투자하실 미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채권 투자가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또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국내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과 밀접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까지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채권은 분산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산이기도 하니까요. 다양한 레버리지와 인버스형을 제공하는 채권형 ETN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ETF를 통해서도 좋은 장기 투자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초급편부터 중급, 고급, 그리고 번외편까지 한 번은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이해도가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러분 생각보다 보는데 그리 길지 않습니다. ETFN 투자 클래스, 다음에도 여러분의 조기 은퇴를 앞당길 수 있는 투자 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모두 성투하세요. 안녕.